자, 이제 공식의 마지막으로 환경을 읽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읽는다는 것은 질문자가 자기 집이나 또는 어디 가게자리나 또는 산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기흉을 물었을 때 이 방법은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곽 선생님의 경우에는 묻지 않아도, 그렇죠, 이제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정말 잘 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때 내가 잘 본다라고 말을 하는 건 좀 멋쩍죠, 사실은. 그때 시험 삼아 얘기해 볼게. 당신 집의 앞쪽에 큰 강이 있는데 맞나?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예, 맞아요. 잘 보시네요. 맞아요라는 말 가운데는 이 사람은 엉터리가 아니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철학원을 하나 차린다고 가정한다면 써먹을만 하겠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점괘를 가지고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다 맞지 않더라도,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는데, 그 중에 젊게 나타나 있는 핵심이 실제로 그 사람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억 속에 부합이 된다면 쓸만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알아둘 필요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면, 책에도 나와 있죠. 지형적인 판단법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45도, 90도 이래 써놨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시만 했습니다. 첫째, 오행으로 관찰을 합니다. 오행이 뭡니까? 나무다, 또는 목재에 포함될 수 있겠죠. 또는 목조 건물, 목재로 되어 있는 것, 나무로 되어 있는 것, 산나무, 죽은 나무 포함합니다. 또는 강, 수라면 강을 상징할 수 있겠고, 바위라면 금, 광장은 토, 상가는 뭘까요? 금? 네,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행을 가지고 우선 관찰하는 법이 쉽겠죠. 목이 있다, 가벌목이 있다, 나무가 많이 있구나, 인묘까지 있다, 나무가 굉장히 많구나. 가령 이제 임계가 있다, 임계도 강이죠. 해자도 강이죠. 임계해자 같이 있다, 이건 강도 큰 강이라서 호수나 바다 같다. 이런 식으로 각각 상황을 살펴서 오행으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재미있고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십성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십성은 뭐냐? 기능이죠. 형상과 기능으로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병원을 십성으로 보려면 편인 보면 되겠죠. 학교는 뭡니까? 학교는 정인. 또 주점은 노는 데인가요? 유흥이죠. 상관. 공장은 뭘까요? 돈 만드는 곳, 편제. 이런 식으로 오락실, 노는 데네요, 상관. 그래서 오행과 십성만 잘 응용할 수 있으면 지리적인 상황을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게 유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주가 있다. 그러면은 일간과 일치 중간에 그 사람의 주거지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천간은 뒤쪽입니다. 지지는 앞쪽이 되겠죠. 전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있다는 것은 앞을 쳐다보고 앉아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앉아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당신 집의 뒤쪽에는 뭐가 있고, 또 왼쪽 옆으로 뭐가 있고, 왼쪽에 먼 뒤쪽으로 뭐가 있다, 이쪽도 오른쪽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쪽은 어떻다, 이것은 이제 동서남북이 나침판에 나경에 기준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 앉은 사람의 중심이 되겠죠. 그 집의 중심입니다. 또 이쪽 저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내다보고 이쪽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보는 걸로 상황을, 위치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놓고 생각해 보죠. 이런 점괘가 있다. 이 사람의 주거지는 어떠냐? 여기 중심에다가 그 사람의 집을 넣습니다. 딱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가 있다. 남쪽은 볕이 많이 드는구나. 화가 있다. 화는 도대체 뭘까? 오행으로 오면 화입니다. 그래서 불이 있다. 좀 이상하죠? 불이 있다니. 그 십성으로 봐야죠. 십성은 뭡니까? 정관이네요. 정관이면 뭡니까? 관공서, 시청, 도청, 군청, 그다음에 동사무소 다 관청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집 앞에는 관청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동사무소에 있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 가본 것처럼 그렇게 너무 하려다가 괜히 또 헛다리 짚어서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가장 큰 건물을 지십시오. 관공서가 있다. 집 앞에. 또 왼쪽으로는 앞쪽에 인이 뭡니까 이게? 나무도 되고 큰 기둥도 되죠. 기둥도 여기 되니까 기둥이 보통 서 있지는 않죠. 이 전주는 아닙니다. 전주는 이 콘크리트니까 그게 나무 전주라면은 이게 되겠지. 이렇게 보는 것도 인으로 보는 것도 나무가 있다. 무난하네요. 나무가 있고 또 더 왼쪽으로 가면은 이때는 웅덩이가 있다. 왜 웅덩이냐? 임진이니까. 간단하네요. 이거 분수로 볼까요? 분수? 시청 옆에 분수 어때요? 있고 물이 쫙 뿜어 나온다. 이렇게 물상은 자기가 보이는 만큼 그 순간에 딱 점기가 동할 때 영빨이라고 그럴까요? 영빨? 쓰는 말이죠 가끔. 영빨에 동할 때 분수가 있고 옆에 못이 있다. 연못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 크다고 볼 수 있고 앞쪽 뒤쪽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이제 뒤쪽으로 강이 하나 있다. 또는 하천이 있다. 물이 흘러간다 하면 제일 무난하겠죠. 강도 되고 하천도 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바다도 가능합니다. 물이 있는 이쪽에 왼쪽 뒤쪽으로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 이쪽으로 볼까요? 오른쪽으로 이 뭡니까? 신은 뭐 바위 이런 거 볼까요? 가능하죠. 오행으로 봤을 때 또 비견입니다. 뭐 같은 비슷한 집이 나란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 네, 가능하겠습니다. 이거 아파트 살고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또 이거는 뭡니까? 밭 가능하죠. 기축이네요. 밭이 있다. 옆에는 웅덩이도 있고 못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밭도 있고 조금 한적한 시골 같다. 이런 분위기를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또 목이 있네요. 여기도 목이 하나 있다. 목 가운데 이렇게 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십성으로 보면 제군의 십성으로 보면은 가게가 됩니다. 또 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이거는 또 편인이군요. 그러면 뭐 종교기관 절이랄지 교회당이랄지 이런 쪽으로 대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상황은 이분이 사는 곳에 따라서 대입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입니다. 지지에 금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암벽지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뭔가 지지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강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없는 것도 설명을 하면은 말이 되겠죠. 써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또 예를 본다면 이런 예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번에는 뒤에는 기구, 앞에는 묘네요. 묘는 나무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충이 돼 있죠, 앞에. 그러면은 뭔가 이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 앞이 안 이쁜 데가 있다. 오른쪽 앞쪽인데 이게 뭔가 좀 안 이쁜 데가 있네. 그 뭐가 있지? 여기는 합이 돼 있어요. 합은 이쁜 데가 있네. 합충수리법 참고 자료로 이렇게 준비했던 거라 이렇습니다. 여기는 뭔가 서로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합은 아름답잖아요. 여기는 또 뭡니까? 또 충이네요.
야, 당신 집 앞 풍경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복잡하면 복잡하다고 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해석할 겁니다. 맞아요. 옆에는 거기 철거되는 건물이 있고, 딱이네. 이렇게. 또 옆에는 또 새롭게 이쁘게 지어진 집이 있고, 그 옆에는 또 교량이 있는데 서로 길에 깔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톤은 또 길도 되니까 상황을 읽어서 그림에 따라, 그림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풍경화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사는 주변을 읽어보는데,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또 질문에 따라서 이 자리는 여러 가지 구조가 될 수 있으나 기본은 이 그림 그대로 그리면 된다. 가령 산소를 물었다. 산소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요. 베기 싫은 나무인데 그거 베야 되겠는데 전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산소 앞에 전주가 있다. 가능하죠. 이쪽으로는 물이 있고 이쪽으로는 밝은 곳입니다. 밝은 곳. 밝은 곳은 뭐냐? 학교. 특히 이제 편인이니까 학원이 많이 있는데 학원 밀집 지역이에요. 이쪽은 유흥가, 순회의 술집, 유흥가와 학원, 이렇게 십성으로 대입할 경우가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풍경을 그려보는 방법, 연습과 자신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이것도 재미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실제로 각자 취향에 따라서 안 써도 괜찮습니다. 방법만 알고 있으면 쓰고 안 쓰고는 또 각자 취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곽 선생님은 잘 쓰고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쓰고, 저는 또 많이 쓰고 있는데 곽 선생님은 별로 안 쓰고 그렇더군요. 네, 이걸 공부하셔서 꼭 내가 낭월식으로 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취향대로 공부하십시오.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공식 아닙니까? 이러한 공식을 알아는 둔다. 쓰진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상 사례가 이제 나오겠죠. 거기 가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또 살피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것을 배워가지고 실제로 오죽계를 만들어서 상담에 응용하시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면 내 거 아닙니다. 응용해가지고 소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연장이 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잘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상 자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